이렇게 가다간 대한민국 대표팀 예선 통과도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분 때문. 현재 월드컵을 약 한 달을 앞둔 대한민국 축구팀의 라인업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역대급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빵빵한 하드웨어를 고물덩어리로 만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분이죠. 자, 홍명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먼저 저번 친선 경기 결과를 통해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두 경기에 5골을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코트디부아르와 오스트리아가 막강한 공격진을 가진 팀들이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분명 개개인의 실력 차이가 아닌 전술에 큰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전술 문제의 가장 큰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홍명보 감독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3백 전술입니다. 홍명보 감독, 도대체 3백이 뭐길래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한국 축구팀이 3백을 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추가할못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대표팀의 3백 전술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전에 3백 전술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3백 전술은 예전부터 조제 무리뉴, 안토니오 콘테, 토마스 투엘 같은 스타 감독들이 상황에 따라 애용했던 전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백과 비교했을 때 2명의 중앙 수비수를 두는 4백과 달리 3백은 3명의 중앙 수비수를 두고 양쪽에는 윙백들이 수비할 때는 최후방 수비 라인까지 내려서 5백을 형성하고 공격 상황에서는 양쪽 윙백들이 상대 깊숙한 곳까지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수비에서는 5백, 공격에서는 3백, 이것을 3백 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3백은 굳이 왜 쓰는 걸까요? 3백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빌드업 과정에서의 수적 우위입니다. 여러 3백 시스템 중 마지막 두 평가전 때 한국 대표팀이 사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경기장을 3등분으로 나눠보면 수비 진영에서 상대보다 수적 우위에 있어 후방 빌드업 시 더 많은 숫자를 둔 상태에서 빌드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상대의 압박 상황에서 프리 상태로 있는 동료에게 연결해 전진하는 것이 빌드업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현대 축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인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원톱, 투톱, 쓰리톱으로 압박을 하는 상황을 하나씩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가 만약 최전방에 한 명의 공격수만 두고 압박을 한다면 최후방에서 3대1 상황이 되어,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한 명의 중앙 수비수가 높은 곳으로 전진해서 공을 받거나 직접 공을 받아서 전진 드리블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상대 미드필더 한 명을 끌어내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팀 동료 한 명이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미드필더 지역에 상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압박을 덜 받는 중앙 수비수들이 공을 좌우로 빠르게 돌리면서 상대의 수비 균형이 깨지면 전진 패스를 넣어 빌드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대 축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인 상대가 2명의 공격수로 압박을 한다면 3명의 센터백들이 상대 2명의 공격수들을 상대하면서 최후방에서 3대2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중앙 지역에서는 2대2 상황이 되어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내려오면서 중앙 지역에서 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상대가 만약 우리 선수를 한 명도 프리 상태로 두지 않게 하기 위해 3명의 공격수들을 두고 3대3으로 앞쪽에 한 선수를 더 포진시킨다면 양쪽 윙백들이 프리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 상대 풀백이 전진해서 우리 윙백에게 붙으면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그 공간으로 침투가 가능하고, 이 상황이 반복되면 상대 풀백들이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이렇게 3백은 다양한 형태로 빌드업에서 수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홍명보 감독의 전술은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거의 윙어처럼 움직이는 3-4-3 포메이션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단점이 중앙 지역에서 우리 2명의 미드필더들이 상대 3명을 상대하면서 중앙 지역에서 계속해서 3대2의 수적 열세 상황에 놓이는 장면이 지난 평가전에서 나왔습니다. 이 수적 열세를 극복하려면 우리의 미드필더들의 능력치가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센터백들의 빌드업 능력이 좋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보다 강한 상대들만 있는 월드컵에서 개인 능력으로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죠. 게다가 우리 3명의 센터백들이 앞쪽으로 좋은 패스를 투입하는 상황이 거의 나오지 않아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수비 라인 근처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주면서 중앙에 이미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하게 되어 정작 앞에는 공을 받을 선수들이 부족해 결국에는 백패스 후 롱킥으로 상대에게 공을 헌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포백과 비교했을 때 우리 수비 라인에 한 명의 선수를 더 두고 빌드업을 하는 것인데, 3명의 중앙 수비수들이 빌드업이 잘 안 돼요. 미드필더까지 밑으로 내린다면 굳이 한 명의 중앙 수비수를 더 넣어서 3백을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수비적으로 봤을 때 3백을 사용하면 전방 압박을 할 때 상대 골킥 상황이나 상대 진영 낮은 곳에서 상대가 공을 가지고 빌드업을 할 때 우리 팀 모든 선수들이 상대의 모든 선수들과 1대1로 마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왼쪽 센터백에게 공이 연결되면 오른쪽 공미가 붙고, 윙백은 상대 풀백, 3백의 오른쪽 센터백은 상대 윙어를 잡으면서 공이 한쪽으로 이동했을 때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마크가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팀 윙백 2명을 높은 위치까지 전진시켜 상대 풀백을 잡게 뒤에는 3명의 선수들만 남게 되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지만, 우리 팀 3명의 센터백들이 상대와의 1대1 경합에서 이길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4-2-3-1이나 4-3-3 같은 포백을 사용하는 팀들도 전방 압박을 할 때 공격형 미드필더나 윙어 한 명을 위로 올려서 2명의 선수들이 각각 한 명씩 상대 중앙 수비수에게 붙고 공이 상대 풀백에게 가면 우리 팀 풀백이 올라가서 압박
압박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FC 바르셀로나가 라민 야말을 올려서 상대 중앙 수비수에게 압박을 하고 오른쪽 풀백인 쿤데가 이렇게 올라가죠. 하지만 홍명보의 전방 압박은 특히 코트디부아르와의 경기에서 공이 상대 왼쪽 센터백에게 연결이 되었을 때 공이 위치한 쪽으로 우리 수비 라인 이동이 잘 되지 않아 상대 윙어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동료의 롱패스를 받게 됩니다. 공이 한쪽으로 가면 이렇게 팀 전체를 빠르게 이동시키는 라인 이동. 그래서 이건 축구의 수비 상황에서 사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상대를 한쪽으로 가둬서 공을 탈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비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상황에서 그 기본적인 움직임이 잘 되지 않아 이 장면은 우리의 첫 번째 실점이 되었고 조유민 선수의 1대1 능력치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3백 포메이션은 측면 공격과 수비를 다 책임지는 윙백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격 상황에서는 상대 수비 라인까지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면서 가끔씩 뒷공간 침투도 필요하고 수비 상황에서는 3명의 센터백들과 라인을 맞춰 파이브백을 형성해야 합니다. 활동량뿐만 아니라 공격에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트랜지션 상황에서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로 스프린트를 해서 경기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빠르게 위치에 도달해야 하는 윙백들의 주력이 또 핵심이죠. 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마르코스 요렌테, 둠프리스, 리스 제임스 같은 선수들은 빠르고 공격과 수비 능력이 다 좋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력은 코트디부아르전에서 서령우 선수 쪽에서 두세 번의 공격 기회가 있긴 했지만 반대편 오른쪽에서는 공격 찬스가 거의 나오지 않아 3백을 쓰기에는 우리나라는 윙백 자원이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측면 공간에서 숫자 싸움을 더하기 위해 빌드업 과정에서 양쪽 센터백들은 높은 곳으로 전진해서 상대를 끌고 가거나 직접 공을 받아 미드필더 지역에서 숫자를 더해서 뒤에 불필요한 선수들을 많이 남겨주지 않게 되어 공격을 수월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뒤에 머물기만 한다면 포백과 비교했을 때 한 명의 선수를 뒤에 더 남겨두는 공격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져 최소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서 공격 가담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오스트리아와의 경기에서 양쪽 센터백들이 오히려 뒤로 물러서 상대의 공격수들을 끌어내는 역할만 하고 게다가 윙백들까지 높은 곳으로 전진하지 않아 공을 돌리다가 전방에 우리 숫자가 부족해 줄 곳이 없어 상대의 압박으로 백패스를 전방으로 뻥 이런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전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양쪽 센터백들 중 빌드업이 뛰어난 선수들이 부족해 굳이 한 명을 추가해서 3백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하자면 3백 전술은 장점이 분명히 있는 전술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장들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전술이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보유한 좋은 선수들은 분명 3백보다는 4백에서 강점을 보이는 선수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3백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지난 두 경기에서 보여준 구조적 전술적인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지난 평가전보다 더 강한 상대들이 있는 실전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점을 극복해서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스쿼드를 가지고 홍명보 씨는 꼭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길 바랍니다.